네, 안녕하세요. 바로서구병원 정형외과 김철 원장입니다. 오늘 비욘디 채널에서 양방 척추 내시경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워낙 이전에 비욘디 채널에 양방 내시경 수술을 주로 하시는 몇몇 원장님들이 이제 양방 척추 내시경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물론 애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한번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양방 척추 내시경 수술이 현재 어느 시점까지 와 있고 어디까지 가능할까에 대한 실제 케이스들을 위주로 한번 오늘 소개해 드려 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방 척추 내시경, 도대체 이게 최근에 병원들에서 많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있더라고요. 이 양방 척추 내시경이라는 거는 이제 듀얼 포탈 테크닉, 두 군데 인제 그 그 수술 부위를 열어서 내시경을 넣어서 수술하는 기법을 이야기하는 건데, 기존의 인제 단일공 내시경보다는 이 기구와 카메라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야가 넓고 수술의 자유도가 좀 넓어서 많은 영역을 수술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는 수술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요 적응증은 처음에는 이제 이 내시경 수술이 디스크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감압술 위주로 시작됐지만, 최근에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경추나 흉추 질환에도 인제 수술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양방 척추 내시경을 해야 될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첫 번째는 좋은 시야입니다. 이 내시경의 경우에는 30배 이상의 확대되는 좋은 해상도를 가진 카메라 화면을 통해서 환자의 병변을 깨끗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작은 부위의 절개가 어 단 수술 뿐만 아니라 건너편 주변 에 대한 신경 감압을 한꺼번에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로 일반적인 수술의 경우에는 소잡기로 인제 근육을 좀 태우는 방식의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근감소증이 유발되어서 수술 후에도 지속되는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전에는 많았습니다. 이 양방 수술의 경우 그 소잡기로 근육을 태워서 하는 방법이 아닌 인제 박리를 통해서 물을 채워서 최대한 근육의 손상을 어 적게 함으로써 빠른 회복을 도와줄 수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출혈이 적고 물을 지속적으로 관류시켜서 하는 수술법을 이용하다 보니 이제 감염 확률이 매우 낮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러한 간단한 방법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한 하루 이틀 정도면은 퇴원이 가능하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보통 일 주일 정도 걸리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그러면 이 재미나이에게 어 이 "양반 수술의 적응증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인제 저도 어 재미나이에게 물어봤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디스크, 협착, 그리고 최근에는 확실히 요추 유압술에 관한 논문들도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 이 유압술이나 재수술에 관한 내용도 재미나이가 확인하고 있고, 그 밖에도 경추 및 흉추 질환에 대한 부분도 경추와 흉추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좀 까다롭고 보통 후종인대 골화증이나 황색인대 골화증처럼 이게 직접 척수 부위에 붙어 있는 병변들이 많아서 까다로운 부분들을 수술을 할 수 있고, 이 중에 결국 이런 질환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고령이나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 기존 수술 방법을 하기에는 출혈이나 기타 장기의 마취 위험이 있는 환자들에게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제 환자 케이스인데요. 첫 번째 케이스로는 이제 여자 환자였고 35 세였고 저한테 왔을 때는 임신 18 주에 내원하였습니다. 그 부부가 같이 인제 119 구조대에서 연락이 와서 인제 내원한 케이스였는데, 한두 달 전에 통증이 심했고 걸을 때 너무 많이 아프고 이제 앉아서 아예 식사를 못하는 상태였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최근 내원 직전부터는 인제 다리에 인제 점점 힘이 안 들어가는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실제 내원 당시에 우측에 좌측에 다리에 근력 마비 소견 관찰되었습니다. 이거는 실제 저희 병원에서 촬영한 이제 수술 사진인데, 이런 정도로 출혈이 분명 있지만 맑은 시야를 보여주고 있고, 이게 인제 디스크를 제거하기 전에 당겨졌던 이 신경이, 이렇게 신경을 약간 견인하게 되면은 이 터졌던 디스크들이 이렇게 관찰되고, 디스크를 제거 후 인제 마무리를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 후 디스크 덩어리는 빠졌었고, 실제 수술 타임은 뭐 한 15 분에서 20분 정도. 임산부였기 때문에 수면으로 직접 재우진 않고 허리에 척수 마취만 한 상태에서 실제 수술을 했었고, 수술 다음 날부터 증상 사라졌고, 그다음 날 산부인과 가서 태아 상태 확인하고 양호함을 확인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제일 많은 케이스인데, 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이분은 이제 43세 여자였고 저한테 2 년간 주사 치료를 꾸준히 받았던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비수술적인 치료를 원했고, 그게 처음에는 주사 치료로 증상이 완화됐기 때문에 주사로 치료를 꾸준히 하다가 이제 점점 주사의 주기가 짧아지고 주사 치료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 이제 환자가 수술을 원했던 케이스인데, 인제 보통 임상적인 중증도로 보는 우리 간헐적 파행이 얼마나 한 번에 걸을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에서 10분 이내밖에 못 걷는 증상을 주소로 내원했었고, 실제로 이런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이런 황색인대 비후가 인제 신경을 누르면서 생기는 부분인데, 실제 내시경을 봤을 때 이 굉장히 두꺼워진 황색인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거를 다 제거하여서 이 신경관 안쪽에 인제 황색인대가 남지 않도록 감압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이렇게 황색인대에 의해서 이 내려오는 신경관이 막혔던 부분이 실제로 뚫렸고, 이 많이 좌우측에 모두 눌려 있던 신경관이 이렇게 수술 후에 동그랗게 잘 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제 세 번째 케이스는 인제 최근 양방 내시경으로 시행하는 유압술을 했던 케이스인데, 이제 모든 환자들이 이게 꼭 유압술이 필요하진 않지만 간혹 단순한 신경 감압만으로는 허리에 불안정성이 야기되거나 이런 직접적인 허리 통증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유압술을 시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55세 여자분이었고, 허리 통증 및 양측 하지 방사통,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간헐적 파행이 한 500 미터만 걸으면은 못 걷겠다는 증상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이게 인제 척추 협착이 많이 심해지다 보면은 이제 천추로 내려가는 신경이 인제 어 마비가 일어나는 그 마미 증후군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항문 주변의 감각이 떨어지고 대변 참기가 점점 힘들어졌다는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요추 4-5 번에 심한 협착이 같이 동반되었었고, 양쪽에 있는 후관절 역시 관절증 소견 보였습니다. 실제로 어 이제 4-5 번에 기존 디스크를 긁어내고 유압 장치를
삽입한 후에 그 사업원의 그 기구를 통해서 고정하였던 케이스고, 실제로 이게 물론 이 기존 방법대로 수술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내시경 수술도 가능한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제 내시경의 척추 유압술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면 빠른 회복과 그리고 기존 근육의 파괴가 적기 때문에 이 척추 유압술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리에 잔통이 많이 남지 않는 그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런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그 기존 유압술에 인제 재수술까지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에 그 기존 대학병원에서 사업원을 유압했던 케이스입니다. 네, 척추 유압술 같은 경우에는 그 단일 분절, 해당 분절의 움직임을 없애는 수술이다 보니 이제 수술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위아래 인접 분절의 퇴행성 진행이 시작되기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20년 전 수술을 했지만 이제 4-5년 잘 지내다 4-5년 전부터 다시 통증이 시작됐고, 2 년간 주사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제 주사 효과가 너무 짧아서 이제 내원했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MRI를 보면은 이 유압된 분절 위아래에 이제 기존 협착과 그 퇴행성 전방 전이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도 기존에는 이런 재수술이 만약에 고식적인 방법의 수술을 진행하고자 하면 수술의 범위도 크고 출혈도 많고 그리고 수술의 난이도가 쉽지 않은 케이스였던 상태였고, 그래서 실제로 위아래 신경 감압을 시행을 내시경으로 하고 기존에 있던 기구 장치를 풀어서 위아래 마디까지 연결을 해서 그 수술을 마무리했던 케이스였고, 이제 실제로 수술 부위 쪽에 신경 감압이 완전히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고 2 주째 퇴원을 하시긴 했는데, 지금 최근에 병원에 내원하신 거는 4 개월째, 인제는 수술 부위에 통증이 아예 없고 잘 걷는다고 하시면서 방문해 주셨던 환자였습니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수술에 관한 챕터로 넘어가는데, 이 재수술의 경우에는 기존 수술을 했던 부분을 다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수술 난이도가 기존 수술 방법이든 내시경이든 사실 쉽지는 않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기존 수술 부위로 인한 신경 부위 유착과 그 많은 출혈로 인해서 사실 까다로운 영역이긴 한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 디스크로 한 차례 수술했던 분이었고, 45세 남자였는데 같은 부위에 인제 디스크가 터져서 내원했던 환자였습니다. 2달 전부터 발생한 우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였고요. 이 재수술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막의 섬유화나 그 유착이 심하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착을 방리하다 보면 경막 파열의 위험이 증가하고, 이런 그 기존 수술로 인한 그 변형된 해부학적인 구조 때문에 사실 수술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술들이 그 내시경을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그 유착된 조직과의 박리가 용이하고 출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이용해서 어 최근에는 많은 재수술을 그 내시경으로 어 하게 되는데, 이거는 저희 연구팀에서 2024 년에 그 발표했던 이 내시경 수술의 그 재수술 부위의 내시경 수술이 왜 기술적으로 유리한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그 논문이고, 실제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 조직과 유착 조직이 어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해서 판별이 용이하고, 그 기존의
물을 지속적으로 관료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이 유착 조직으로부터 과량 출혈되는 것을 계속 씻어내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좋은 시야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기존 수술 기구였던 그런 소작 방식이 아닌 내시경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박리에 유리한 적은 조직의 손상을 이용한 그런 내시경 장비를 이용하여 세밀한 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낮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해당 환자의 수술 부위인데, 이게 이 하얀 부분이 신경이고 여기가 정상 조직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마진을 얻어냄으로써 신경 손상 없이 디스크만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내시경 수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케이스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원의 운동치료실 실장인데, 이제 6월에 실제로 교통사고가 이렇게 심하게 났었습니다.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중한 상태로 의정부 성모병원의 중증외상센터에 이제 실려갔던 케이스였고, 그 당시에는 이제 다량의 장기 파열과 왼쪽 무릎 주변에 심한 골절, 그리고 골반 골절로 인해서 생명이 위독하던 상태였고, 한 달간의 7차례 수술을 통해서 이제 기존 큰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고 이제 재활 위해서 저희 병원으로 다시 왔던 케이스였습니다. 내원 당시에는 왼쪽 엄지발가락이 힘이 없고 터질 것 같다는 통증을 주소로 내원을 했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시행한 이제 CT 상에서 이 골반 골절을 고정을 하긴 했지만, 이 골반 골절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척추의 일부가 이 실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쪽으로 많이 치고 올라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에 신경이 지나가야 되는 자리에 뼈조각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신경이 눌렸던 케이스였는데요. 실제 저희 병원에서 다시 희망을 갖고 수술을 했고, 이 아까 신경 쪽으로 올라갔던 뼈를 제거를 함으로써 신경을 감압했고, 아까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에 걸쳐 있던 뼈들이 제거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케이스도 2026년 대한최소침습학회 내시경 수술학회에서 발표가 됐던 케이스고, 현재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환자들 치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다시 하고 있는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흉추부에 대한 질환을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흉추부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이게 인제 왜 수술적으로 난이도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항상 의사들에게 고민인데, 흉추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이 기존의 허리보다 많이 좁고 신경이 굉장히 예민한 척수 부분이 내려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술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압력이나 수술 부위 출혈이 많게 되면은 혈류가 약하기 때문에 기존의 척수 부분에 손상이 가능하고, 대부분 병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수술적으로 까다롭고 척수 부분과의 유착이 심해서 수술이 좀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 인제 실제로 유로피안 스파인 저널이라고 유럽에서 인제 제일 유명한 SCI 논문에 게재된 케이스 레포트들을 소개해 드리는 건데, 인제 이 논문에 실렸던 케이스는 이제 제일 흉추부에서 흔한 황색인대 골화증에 대한 케이스였고, 실제로 이렇게 신경관에 자리 잡은 이 황색인대가 골화되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고,
이 머리에서 내려오는 척수 부분이 실제 골아된 그 황색 인대에 눌려서 실제로 이렇게 변성이 일어나는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그 병변을 내시경을 통해서 실제 골아된 황색 인대를 제거하고 신경 감압을 어 시행하였던 케이스고, 다른 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인제 어 흉추부에 골절로 인해서 인제 이거는 이전에 그 척추 성형술을 했던 자리인데, 이 자리가 계속 안 좋아지면서 흉추부에 디스크가 터져서 척수를 눌렀던 그 케이스였습니다. 이 부분도 실제로는 수술을 기존 고식적인 방법으로 하게 된다면 이 흉추부 후방에 그 돌출된 디스크를 그 폐나 그 갈비뼈로 인해서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실제 갈비를 제거를 하거나 그 폐를 밀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기존 고식적인 방법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 그런 고난이도의 수술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고령의 환자에서 하는 경우에 인제 위험도나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인제 내시경을 이용하는 것이 좀 좋은 장점이 되어 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쪽 골아된 이 관절 부분과 이 디스크가 실제로 내시경으로 제거를 함으로써 디스크가 제거되고 이 신경을 누르는 부분이 제거가 되면서 이렇게 척수 부분이 다시 신경 감압이 깔끔하게 된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인제 이것도 2024 년에 그 유로피언 스파인 저널에 게재된 저희 실제 환자 케이스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 인제 결핵성 그 척추 질환을 앓아서 이제 실제 그 척추 후만증이 굉장히 심한 각도로 어 50 년을 지내셨던 분인데, 인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척추 후만증이 굉장히 심한 부분에서 인제 그 오랜 기간 동안 인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실제로 이 황색인대 골화증이 이 만곡 부분에 인제 걸쳐 생기면서 척수병증이 생겨서 내원하였던 환자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사실 고시적인 방법도 이거는 사실 어떤 방법을 이용해도 쉽지는 않았던 케이스였습니다. 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실제로 많은 논문을 참고를 했었는데 그 어떤 방법도 이 척수마비의 진행이 사실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음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큰 수술보다는 실제 타겟이 되는 이 병변을 정확히 타겟팅하여서 이 해당되는 골화된 부분의 그 뼈 부분을 좀 제거를 해서 척수 부분을 신경 감압을 했던 케이스였는데요. 이 수술 전에 척수병증의 인제 전형적인 그 증상인 이제 다리의 균형 감각이 이제 떨어지는 증상을 주소로 내원했고, 술 취한 사람처럼 걷는 그런 비틀거리는 모습에서 이제 이거는 수술 이틀째 촬영했던 실제 촬영 장면인데, 그 이전에 그런 흔들림 없이 잘 혼자 독립보행이 하게 회복됐던 케이스였습니다. 음. 그리고 이 변형 케이스에서 인제 한 가지 더 케이스를 흥미로운 케이스를 좀 소개를 해 드리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80대 노인분이셨고, 음 그 환자분이 어렸을 때 그 허리 부분에 아팠던 거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4 살경에 인제 척수염이 생겨서 그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했었던 경험이 있다는 그 말씀을 해 주셨고, 실제로 내원 8년 전에는 이 그 변형된 위쪽으로 문제가 생겨서 삼성 서울병원에서 요추 2 번, 3 번에 대한 신경 감압을 했고, 그 뒤 4년 뒤인 내원 4년 전에 3-4 번에 대한 수술을 그
타 병원에서 인제 내시경으로 했었다는 그 이력을 주소로 내원하였는데, 실제로 인제 환자분을 제가 이학적 검사를 했을 때는 이제 해당 수술 부위는 증상이 없었으나 이 변형부에서 인제 지속적인 신경 마비가 지속되다 보니 이제 발바닥 저림과 인제 발목에 힘이 안 들어가는 증상을 주소로 내원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실제로 어 그 민간요법이 어떤 건지 확실하진 않으나 이 요추 5 번이 인제 반만 자라는 이런 변형이 있으면서 이 변형된 척추뼈 뒤쪽으로 인제 골아된 부분이 보였고, 이제 당시에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하면서 "이 부분은 인제 건드리면 안진뱅이가 될 수 있다.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인제 이야기를 들어서 치료를 포기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신경이 나오는 그 추간공 쪽에도 인제 뼈가 많이 자랐던 케이스였는데, 실제로 이 척추관에 이제 골아된 뼈 부분인 이 척추체가 이제 눌러 들어오면서 인제 마비가 좀 진행됐던 케이스였고, 이거는 인제 실제 환자의 환부에 인제 나중에 실을 뽑으러 오셨을 때 사진을 찍어 놨던 건데, 특히 인제 좌측에 그 아마 쪼끔 그 인두 같은 걸로 치료를 하셨었는지 이 스킨에 이렇게 그 환부 안쪽으로 인제 딤플링이 생기면서 이쪽에 신경과의 그 유착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알 길이 없는 이 상처 부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반대쪽에서 그 완전한 좌우측 신경 감압을 그 시행하는 그런 그 ULBD를 시행하였고, 실제 이렇게 1 센티도 안 되는 작은 구멍 2 개로 수술을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이 변형부에 그 눌렸던 신경 부분을 이렇게 깨끗하게 인제 신경 감압을 함으로써 이제 환자분이 그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또 다른 인제 주제로는 이 고령 환자에서 인제 발생하는 인제 척추 압박 골절을 내시경으로 치료했던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일반적인 척추 압박 골절 같은 경우에는 척추 성형술이나 기존의 보조기를 통해서 그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골질이 좋지 않고 실제 수술 부위가 이제 뼈가 유협되지 않는 그런 일로 인해서 무혈성 괴사가 일어나는 이런 쿤멜 병이 간혹가다 이제 발생되곤 하는데요. 이 쿤멜 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고령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고, 이제 그 골질이 좋지 않은 그 환자의 상태이다 보니 사실 의사로서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함에 있어서 굉장히 딜레마가 있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유합되지 않은 그 척추체를 제거하고 앞쪽에 인제 고정을 해 주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지금 치료로 정립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굉장히 그 앞쪽으로 박리를 하게 되면서 그 실제로 횡격막이나 갈비를 일부 제거해야 되는 그런 큰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고령의 환자에는 또 위험 부담이 크고, 그리고 실제로 척추 성형술이나 풍선 척추 성형술로 알려져 있는 이런 카이포플라스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유압을 진행하지 않 하는 시술이 아니다 보니 유압이 실제로 안 되면서 이런 불유압의 문제가 지속되고, 인제 그로 인한 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딜레마러스한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실제 저희 연구팀에서는 이런 쿤멜 병 또한 어 척추의 그 빈 부분에 이제 뼈를 이식을 하는 작업을 내시경을 통해 시행함으로써 이런 그 그 고령의 환자에서도 적용 가능한 수술법을 개발해서 그 해외 논문에 그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88세 노인이었고 내원 3 개월 전에 수상당했는데 인제 타원에서 입원 치료하고 통증만 조절했으나
이제 점점 양하지에 인제 그 마비 증상이 진행돼서 저희 병원에 내원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실제로 CT상에서 해당 골절 부위는 유압되지 않았고 그 척추체 안쪽으로 가스가 이렇게 생기는 클레프트 사인이 확인되었고 음 실제로 이 내시경을 통해서 인제 이 척추체 안쪽으로 뼈를 이식하게 한 뒤에 이렇게 위아래로 뼈를 고정하는 실제 이런 수술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1 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실제 이건 전신 마취로 수술하지 않고 척수 마취만 으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88세 노인분에서 안전하게 수술을 마무리했던 어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인제 이러한 그 흉유추 부분 외에 최근에는 인제 경추부 수술에도 인제 내시경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경추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라는 게 이제 요추부 같은 경우에는 인제 말초신경에 신경근이 지나가지만 실제 경추부나 흉추부 같은 경우에는 중심성 신경인 척수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 신경적으로 예민한 어려운 고난이도의 수술이 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존에 인제 어 그 고시적인 방법인 전방 유압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 앞쪽에 있는 기도나 식도 그리고 경추로 그 두 개 쪽으로 넘어가는 경추부의 혈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위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인제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왔던 그런 그 37세 여환의 케이스인데 기존에 이 정도로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옴으로 인해서 척수가 눌리는 경우에는 보통 전방으로 신경 감압을 하게 되고 이 디스크 덩어리를 꺼내게 되는데 이 37 세의 경우에 보통 이 디스크를 전부 제거를 하는 해야 되다 보니 기존 움직임을 살리기 위해서 뭐 인공 디스크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던 기존 고식적 방법이 최근에는 이런 내시경을 통해서 이 떨어져 나온 디스크만 제거하는 그런 단순 디스크 제거술 그리고 추간공 확장술을 이용하여 치료했던 케이스입니다. 이 그 37세 여환이었고 우측 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지속적으로 인제 주사 치료나 한의원에서 계속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이제 심해서 야간에 자꾸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내원하였던 케이스고 실제로 내시경에서 이 신경 밑에 이렇게 숨어 있는 이 디스크 조각을 실제 제거를 함으로써 기존의 디스크의 정상적인 부분은 최대한 살림으로써 어 디스크만 제거하여 증상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기존의 그런 유압술이나 인공 디스크가 아닌 이런 단순 그 디스크 절제술만을 이용함으로써 이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인접 분절의 퇴행성 진행을 좀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앞쪽에 있는 이런 기도나 식도 그리고 주요 경동맥 이런 주요 혈관들을 피함으로 인해서 그 전방으로 수술할 수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술적 위험 성을 회피할 수 있는 우수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이러한 단순한 디스크 질환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척추 뒷부분에 있는 이 후종인대 골화증이 생기면서 이 실제로 척수가 눌리는 이런 척수병증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를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72세 환자였고 내원 몇 달 전부터 인제 걷기 힘들고 다리에 힘 빠지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이제 물건을 최근에는 이제 자주 놓치는 이런 전형적인 경추부 척수병증 증상을 주소로 내원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기존 고식적인 방법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이 후방에 크게 유압수를 하거나 전방에 척추체 제거술을 해야 되는 어 큰 수술을 했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제 최근에는 이러한 내시경을 통해서 신경 감압을 어 실제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추부에 인제 척수병증인 경우 척수병증은 실제로 인제 척수 부분이 눌리면서 생기는 질환으로 주로 뭐 단순한 경추관 협착증도 있지만 이 후종인대 골화증이나 이런 심한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서 내원하게 됩니다. 이제 보통 환자들이 이 증상이 좀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본인이 인제 경추부 척수병증인이라고 의심을 못하고 정확히 인제 인터넷을 찾아도 증상에 대한 본인이 인식 없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보행의 불안정성 그리고 손이 쪼끔 음 '내 손 같지가 않다.' 이런 세밀한 작업이 불가능해졌다는 증상을 주소로 보통 내원하게 되는데 이제 기존에 이러한 척추체를 제거하는 이 척추체 전방 유압술을 시행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 이 앞쪽에 있는 구조물들을 그대로 살려 놓은 채로 뒤쪽으로 신경관을 감압함으로써 이렇게 간단하게 치료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이제 실제 제가 환자분들을 치료하게 되면서 이제 환자들이 각종 병원에서 인제 척추 내시경 이야기는 실제로 많이 듣고 관심 있어 하는데 워낙 인터넷에 다양한 정보가 있고 정확히 뭐 의사마다 하는 말도 다르고 그래서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우가 실제로 많았어서 어 이제 척추 내시경이라는 게 어떤 수술 방법이고 어떤 수술까지 실제로 가능하게 된 건지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했었고 인제 실제로 기존에 굉장히 척추의 고식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했던 기존 방법과 다르게 이제 기술의 발달과 최근 장비의 발달로 인해서 어떤 단순한 이런 디스크나 협착증에 국한된 것이 아닌 척추 유압술이나 저런 경추나 흉추부에 심각한 변형이 있는 환자들에서도 적용 가능한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어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기술적인 어려운 수술 외에도 실제 아까 임산부나 인제 고령의 환자에서 기존 고식적인 방법으로 수술이 굉장히 위험했던 그런 환자들에게 적용 가능한 수술 방법이라 어 수술 방법이라고 해 드리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제 수술이 불가능했던 영역이 인제 내시경을 통해서 이 내시경의 수술 범주 안으로 지속적으로 수술이 가능하도록 이제 실제 내시경을 수술하시는 분들이 현재도 많이 기술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고 계시고 연구하는 단계인데 실제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더 많은 척추 환자들을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는 어 여기까지인데 이제 혹시나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중에 혹시 이 척추 내시경에 관한 질문들이 있으신 거를 한번 좀 많이 올려 주셨는데 어 좀 시청자들이 말씀하신 질문들에 대한 거를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첫 음 음 실제로
음. 어 저기 그 질문 중에 어 이제 "오른쪽 엉덩이부터 종아리까지 당기고 저린 증상이 있습니다. 주사 치료랑 물리치료 3 개월 했는데도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해서 나빠졌을 때는 수술을 하고 싶은데 또 괜찮을 때도 있어서 고민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항상 저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십니다. 이 척추 질환이라는 게 결국 신경이 이제 눌림으로 인한 방사통이 인제 주 증상이 되는데, 이게 실제로 심하지 않은 경우에 증상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도 있고, 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경이 자세에 따라서 신경관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자세를 하게 되면은 어 증상이 심해졌다가 어떨 때는 좀 괜찮아졌다.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환자들에게 인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인제 저는 보통 환자들에게 일단 주사 치료나 그런 재활 치료를 우선 권해 드립니다. 어 그러 그런 그러나 일단 주사 치료에 인제 반응이 있고 이게 실제로 증상의 회복이 오래 지속되는 환자들은 대부분 그 치료에 만족하게 되는데, 실제로 주사의 효과가 전혀 없거나 아니면 주사의 효과가 있다가도 한 2 주, 3주 내에 다시 증상이 반복되게 되면, 이런 신경 차단술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1 년간 다량 치료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증상이 계속 이런 반복되는 경우가 예상된다면 보통 이러한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구조적인 해결을 해 드리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감압과 유압 어떻게 다른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말 그대로 감압이라는 거는 신경이 인제 눌리는 어떤 상황에서 그 신경을 압력을 풀어주는 수술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실제로 내시경으로 단순히 감압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 감압만 했을 때 이 구조적으로 척추뼈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단순히 감압만 했을 때 기존의 그런 척추를 연결해 주는 이 후관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손상을 시켜서 어 감압을 과하게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유압술을 권유하게 되는데, 유압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척추뼈에 인제 나사못을 고정하고, 보통은 최근에는 전후방 유압술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 디스크를 긁어냄으로써 인제 디스크 자리에 뼈를 이식하고 고정하는 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이런 또 한 가지 질문은 디스크로 몇 달째 통증이 있는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를 펴는 것도 힘들 정도입니다. 특히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허리가 찌릿찌릿하게 아픈 증상을 주소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인제 "이러한 증상도 신경이 눌려서 그런 걸까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기존의 디스크가 인제 실제로 튀어나와서 신경이 눌린 거와는 쪼끔 다른 양상입니다. 대개는 이제 디스크 초기에 나타난 증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디스크가 인제 실제로 원래 있어야 되는 그 디스크 안에서 인제 섬유륜을 뚫고 인제 쇠 부분이 튀어나오거나 신경을 압박하는 거를 우리가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이 직전에 인제 디스크의 섬유륜이 찢어지면서 디스크 자체에서 통증이 오는 그런 디스크 내장증이 있습니다. 그런 디스크 퇴행성 변화로 인한 디스크 내장증이 이제 디스크 통증을 유발하면은 실제로 복압이 올라가거나 이제 자세가 좀 안 좋았을 때 이런 신경통 비슷한 양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어 신경이 눌려서 그런 것보다는 디스크 자체가 아픈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게 인제 정확히 구분을 하는 게 인제 치료의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서 좀 MRI 검사를 통해서 정확히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그 질문은 무릎의 문제인 것 같고 이제 허리 통증보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때문에 계단을 내려갈 때 다리가 불안해서 난간을 잡게 되는데 이게 다리 힘이 적어서 그런 건지 허리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이런 계단을 내려갈 때만 특정적으로 인제 다리가 인제 힘이 안 들어가는 증상은 되게 허리에서 비롯된 하지마비나 이런 것보다는 이 무릎에 인제 불안정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이제 가까운 병원에서 이제 무릎 진료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안녕하세요. 다음 질문. 안녕하세요. 내시경 수술하면 입원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수술 후에 재활 운동은 필요한지, 어느 정도가 지나야 되는지,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인제 내시경으로 수술을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그 신경 감압술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한 2박 3일 정도를 보통 수술 환자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게 인제 관절 내시경과는 쪼끔 다르게 인제 수술 후 재활이 초기 재활이 많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인제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인제 관절의 가동 범위를 재활을 하기 위해서 수술 후에 1달에서 2달간은 인제 재활 치료를 요하게 되는데 보통은 인제 수술 후에 인제 보조기 착용을 1달 정도 좀 권유를 드리고 일상생활은 바로 퇴원하고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로 복귀는 보통 이제 몸을 써야 되는 이 육체 노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1달 뒤를 권유드리는 편이고 그냥 단순 사무직이나 그냥 일상생활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 주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제 마지막 질문을 끝으로 인제 질문 Q&A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허리 통증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제 발바닥이 계속 저리고 감각이 둔한 느낌이 있습니다. 발바닥이 계속 저린 것도 해 해결될까요? 디스크 치료는 병원 다니면서 하고 있긴 한데 발저림은 계속이네요. 이게 인제 좀 어 그 보통 인제 허리 통증 부분과 인제 이런 하지 방사통 그리고 이런 발바닥이 계속 저리는 이런 신경병증성 통증을 환자들이 인제 항상 혼재하고 이제 실제 수술하거나 수술을 하지 않고 인제 뭐 주사 치료를 통해서 호전된 환자들도 이런 이 신경병증성 통증들이 인제 지속됨으로써 인제 항상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증상에 대한 좀 이해가 정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허리 통증이나 하지 방사통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직접적으로 눌림으로 인한 이 강렬한 그 다리 뒤쪽으로 내려오는 당기는 통증들을 특징으로 인제 내원하게 되는데 이러한 통증들은 실제로 수술로 신경 감압을 하든 인제 주사 치료, 신경 차단술을 통해서 신경의 감각을 이제 떨어뜨리든 그런 통증으로 적응시킬 수 있어서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런 이 발바닥이 저리고 쥐가 나는 듯하고 찌릿거리고 그러한 특징을 주소로 있는 신경병증성 통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회복이 굉장히 느리고 실제로 인제 증상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그 증상이라 이제 실제 저런 증상은 좀 이 그런 신경병증성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약물 복용과 이런 그 따뜻한 족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상을 적응해 나가시는 게 인제 주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상으로 여기까지 인제 척추 내시경에 관한 모든 것, 인제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한 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달에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그 환자분들께 좋은 정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